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지난 14일 찐 방탄 회식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멤버들이 술 한잔 마시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단체 활동을 당분간 멈추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사실 이거 알림 방식을 보면 굉장히 방탄소년단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BTS는 소속사 채널하고는 별개로 지금껏 본인들의 SNS를 통해 글이나 사진들을 올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팬들에게 알려왔어요. 옛날엔 트위터 자주 썼는데 요즘엔 인스타그램으로 옮겼고요. 실제로 최근 활동 중단 선언 이후에도 멤버들은 자신들의 인스타그램하고 또 위버스라 부르는 하이브의 플랫폼에도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죠. 또 BTS 하면 유튜브도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무대 뒷이야기나 자신들의 신변 잡기, 노는 모습들을 공개하고요. 뮤직비디오나 음원, 메시지들을 전달했어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그랬나 싶어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2012년 칸예 웨스트의 음원을 랩몬스터가 커버한 걸 시작으로 10년 동안 올라온 영상만 1735개에 달해요. 이게 연간으로 치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올라온 거니까 제가 만약 팬의 입장이라면 계속 볼 게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SNS로 소통하고 유튜브로 영상 올리는 건 지금은 보편적이지만 BTS가 데뷔한 2013년에는 아이돌들에게 일반적인 소통 방식은 아니었어요. 또 멤버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사소한 생각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걸 공개하면서 팬들하고 소통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BTS를 지금의 슈퍼스타로 만드는데 이런 소통 방식이 일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중대 결정을 오피셜한 채널이 아니라 늘 팬들과 소통하던 유튜브를 통해 밝힌 건 진짜 BTS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그들의 활동 중단 선언이 BTS스럽다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요. 이번 선언이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악재 같지만 BTS 멤버나 팬들 입장에선 어느 정도는 예견된 서사였고요. 또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챕터 2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2020년 온 이후 응당 이루어졌어야 될 변화가 2년 정도 지연됐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은 재무회계나 실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떠나 아티스트의 성장과 그걸 함께하는 팬들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브리프하게 설명하면서 과연 아이돌이란 무형자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투자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 잘 알려졌지만 BTS는 군복무 이슈를 안고 있죠. 올해 말 진을 시작으로 내년에 슈가, 2024년에 제이홉과 RM, 2025년에 지민과 V, 2027년 정국까지 30살 안에는 이들 멤버가 모두 군대를 가야 해요. 만약 이들이 30살을 꽉 채워서 군대를 간다고 가정하면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잠깐을 제외하면 단체로 다시 뭉치는 건 최악의 경우 2029년 후반이 돼서야 가능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고요. 또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나 병역특례 제도에서 아이돌들은 철저하게 빠져있죠. 현재 국회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있긴 하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진전은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군복무 의무를 지는 젊은 남성층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죠. 다만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BTS는 국위 선양도 했고 또 문화예술 창달도 했잖아요. 실제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면도 적잖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한번 할 때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티켓이랑 기획상품 판매, 또 외국인들의 입국과 소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예요. 이런 숫자를 보면 아이돌들이 딴따라라는 좀 폄하를 받아왔던 거와는 다르게 그 시장만큼의 생각보다 폭발력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국내에서 연간 10회만 공연을 해도 연간 12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정도를 제외하면 그 어떤 산업도 수만 명의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소비를 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증권가에서 여러 리포트들이 쭈르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당장 올해 하반기 예상됐던 월드 투어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죠. 오프라인 티켓 판매는 물론이고요. 이 공연들은 온라인 생중계도 하는데 이에 대한 매출이 없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됐죠. 또 MD 상품 판매나 라이선스 매출이 줄 거란 예상은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생길 수 있는 영업이익 감소분이 대략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름에 붙은 멤버들의 군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앞으로 수년간 좋게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 감소는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도 있죠. 향후 있을 솔로 혹은 유닛 활동을 통해서 손실을 어느 정도는 메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유닛이나 솔로 활동을 병행해도 음반은 2021년 판매량의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요. 또 공연 매출도 2017년 100만 명 가까이 모았던 빅뱅의 솔로 활동 케이스로 비춰봤을 때 어느 선까진 커버가 가능할 거란 분석도 있어요. 사실 이번 주제를 선택한 것도 과연 단체 활동의 잠정 중단이 하이브의 실적 관점에서 악재일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멤버 개별로 공연도 하고 음원도 내고 게임도 나오고 광고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지가지 매출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실적이 둔화되진 않겠다는 생각은 든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BTS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 이 그룹을 과연 숫자로 해석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솔로나 유닛으로 활동하면 줄어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팬들이 원하는 방향인지를 물어보면 또 그게 아닐 거란 건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하이브의 지난 1분기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은 1조 5,418억 원이에요. 이 가운데 영업권,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식한 초과 가치가 1조 2,784억 원으로 80%에 달하고요. 기타 무형자산이 2,429억 원인데 이건 아마 상당액이 소속사 아티스트에 대한 전속계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죠. 과연 인적 자산으로서 BTS의 값어치가 불과 2천억 원이 조금 넘느냐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쉽게 도출이 되거든요. 소속사 하이브 입장에선 향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또 국가경제 차원에선 경제 파급 효과가 수십조 원 이상일 테고요. 또 팬들에게는 아예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질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 현행 회계가 아이돌이란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멤버들의 해체나 활동 중단 같은 리스크는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월드스타로 떠오르던 YG 엔터테인먼트의 빅뱅이 버닝썬 사태로 그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18년 이 사태 때문에 YG 엔터의 주가는 절반 이상 떨어졌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동방신기도 마찬가지죠. 소속사와 멤버 간 갈등 때문에 3명이 떨어져 나간 것 자체가 회사 실적에도 악재고 팬들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아이돌 그룹에서 요즘 잊을 때마다 나오는 학폭 논란도 대표적이고요. 다시 말해 인적 자산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엔터 산업에서는요, 이런 리스크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BTS 멤버 7명이 지난 9년간 별 탈 없이 원팀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BTS 멤버들은 개개인이 아티스트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아이돌 체계 안에서 움직여왔잖아요. 그래서 찐 방탄 회식 영상에서 리더 RM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멤버들이 지난 9년간 성장함과 동시에 그 시스템 안에서 아이덴티티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소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번 데뷔 9주년 앨범 프루프의 첫 음원 Yet to Come에서도 그런 메시지는 고스란히 드러나요. 솔직히 과거가 최고였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최선은 다가오는 것이야.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나의 인생 채울 게 많아. 이런 메시지를 보면 BTS가 최고라고 인정받는 동안에도 그들 안에서는 여전히 아티스트로서 또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잃고 소진되는 게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순간에 오지 않았다는 이 말은 결국 그들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또한 지금보다 더 최선의 순간을 찾기 위한, 쉽게 말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는 과정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비즈니스 관점에선 이런 해석이 다소 감상적인 건 사실이에요. 아이돌 산업은 초기 투자가 큰 반면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요. 엔터 회사들로서 한번 성공한 그룹이 등장하면은 그들로부터 어떻게든 투자한 이상의 수익을 철저하게 뽑아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이 가슴과 심장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고 나죠. 그런 면에서 BTS의 이번 활동 중단 선언은요, 아이돌 팀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이 산업은 그들에게 성장할 시간을 너무 안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시사점을 남기게 됩니다. 끝으로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좀 아쉬운 건 있죠. 하이브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선 이번 활동 중단 선언이 투자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사실상 전부인 보이그룹이 활동 중단을 하는데 그걸 공식 루트가 아니라 회식담화라는 굉장히 비공식적인 루트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이었냐는 거죠. 실제로 활동 중단 선언 이튿날이었던 15일 하이브의 주가는 25%나 빠졌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은 빅히트 뮤직이 그날 낸 보도자료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하루 늦었고, 또 내용을 보면 전날 BTS 멤버들이 한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15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로선 느닷없이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투자자들을 위해 최소한 이 방송과 동시에라도 공식 루트를 통해 활동 중단 소식을 알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판은 하이브가 당분간은 감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제를 정리하면서 아티스트로서의 BTS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아이돌 엔터 산업이 어쨌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보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